기존에 어떤 플라스틱 창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합성 나일론 그 B2 과율 90%짜리가 있습니다. 거기다 약간의 이렇게 그걸 가지고 두껍게 유리창처럼 이렇게 두껍게 만들면 아무래도 이렇게 유리보다는 빛 좀 투명도가 떨어져요. 그러나 그거를 얇은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 겹을 겹쳐서 하면은 투명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형태 이제 이렇게 합성 그 뭐죠 이게 석유화학 계열 합성섬유 나일론 석유화학 계열의 모든 플라스틱 측면을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투명도가 아크릴로 만들어도 되고 각종 그 석유화학 계열 PVC PP 그 모든 다양한 종류의 모든 석유화학 플라스틱 종류로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만들면 두께도 있고 열에 대한 저항성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코팅을 좀 해주면은 코팅이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코팅이 다양한 코팅이 다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하나 코팅을 해주면은 열에 대해서 저항성도 강해집니다. 이 코팅하는 기술은 제가 반도체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위로 이렇게 층층이 적층을 할 때 이런 코팅제를 이용해서 열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다. 과열 이렇게 적층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열 문제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그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또는 여러 가지 그 실리콘 종류, 실리콘 다양한 실리콘이 다 됩니다. 다양한 실리콘이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 이런 계통으로 해가지고 돌을 얇게 이렇게 두 가지를 겹치거나 또는 코팅 하나만 하든가 코팅과 실리콘을 같이 쓰든가 해갖고 발열 문제를 반도체 적층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것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반도체 레이저 시각 장치를 이용해서 건물이 이제 지하층을 만들듯이 지상층이 있고 지하층을 레이저 시각 장치를 이용해서 지하층을 시각을 해서 거기다 반도체 회로를 만드는 기술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시 유리창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그 플라스틱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열성에 있어서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팅까지 하면 굉장히 코팅의 두께를 따라 또 틀려지겠죠. 코팅의 두께를 따라서 플라스틱 창문과 유리창의 결합. 플라스틱 창문을 바깥에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가 제일 낫습니다. 바깥에 이렇게 층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뒤편으로 해서 이렇게 층층이 유리는 이제 약간 두껍게 해도 투명도가 좋기 때문에 두꺼운 유리 보통 베란다 같은 데 쓰죠. 베란다에서 유리에다가 얇은 플라스틱과 창을 접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합성섬유 나일론 90%. 그러면 외부에 어떤 그 파손, 그 식당 같은 데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거나 쉽게 파손이 되는데 이 파손 문제도 잘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에 보통 자동차의 앞유리판에도 이런 식으로 얇은 플라스틱에서 이렇게 썬팅 필름 하듯이 얇은 플라스틱으로 유리판하고 딱 이렇게 겹치면은 외부에 어떤 바깥에서 외부에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고속도로 다니다 낙하해가지고 뚫고 들어오는 경우 있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사고 났을 때 물이 침수가 됐다 그러면 창문 옆으로 빠져나가지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용이나 중장비 모든 업체도 중장비 할 때도 돌 같은 거 들어와서 이렇게 운전자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유리 플러스 저기 강화 유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다 앞에 플라스틱 두 가지를 접합시키는 이런 형태의 창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군사용도 좋죠.
군사용 헬리콥터다. 뭐 이런 비행체에도 이게 전면에다가 이제 뭐 특수한 것을 쓰시겠지만은 여기다가 뭐 이렇게 플라스틱을 딱 2장 얇은 거를 겹쳐주는데 투명도도 괜찮고요. 그다음 이제 강화 플라스틱을 써야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군사용이기 때문에 특수 목적에 강화 플라스틱을 써야 되겠고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그걸로 아예 그냥 창을 만들어도 되고요. 유리는 깨지니까 뭐 그런 식으로 군사용으로도 전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하고 유리창, 일반 유리하고 결합한 형태의 어떤 유리창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썬팅 필름 이해하시면 되죠. 그거보다 약간 더 두껍게, 그 두께는 뭐 회사에서 알아서 얇은 판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두껍게 하시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자유자재로 결정할 수 있다. 플라스틱 판을. 그럼 그것이 전면을, 유리창 전면을 보호해 준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거 생겼을 때 보면 유리창이, 부산 해운대에서 예전에 태풍이 일어날 때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죠. 밑으로 낙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지진 같은 데 발생할 때 이게 유리창이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 플라스틱이 이제 두께는 어느 정도 될지, 앞에 플라스틱, 뒤에는 유리 이렇게 하셔갖고 투명도를 만족시켜 드릴 수도 있고, 아예 플라스틱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것을 플라스틱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이걸 좀 더 개선시켜 투명도를 개선시키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플라스틱 앞에 전면에 배치하고 뒷면은 약간 공기층을 만들어서 약간 떨어져 가지고 유리창을 이렇게 개선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앞뒤로 그냥 플라스틱으로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얇게 앞뒤로 하고 그 안에는 유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유리 가공에 있어서 이제 조금 그런 문제가 전문적인 도구 아니고 유리 가공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도구로서 자름 또 기계를 만들어서 자르기만 자르고 이제 재단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별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샤시 만드는 회사, 대규모 회사가 많기 때문에, 큰 회사가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재단을 해서 재단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합성섬유 나일론을 가지고 그다음에 탄소섬유를 만들 때 보통 아크릴로 만드시는데 아크릴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이걸로 가지고 탄소섬유를 만드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강파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다음에 광섬유를 만들 때도 안쪽에 내신 구조는 석영실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둘러싼 관은 뭐 아크릴 관으로도 해도 되고, 그다음에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 해도 되고, 그 안에다가 이제 각종 뭐 석유화학 계통의 어떤 석유화학 계통의 그 플라스틱 이런 계통 이런 걸로 이렇게 안에 관을 만들고 그 안에는 석영실이 들어가는 거. 석영실을 따라서 빛이 흐르게 되면 되고요. 안쪽으로 빛을 모아주기 위해서 안에다 코팅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석영을 유리 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이런 형태의 코팅제를 만들어서 안을 만드는 광섬유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아크릴을 내신 구조로 만들고 그 위를 거기다 석영식 광섬유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관을 만들고 안에를 코팅 구조를 만들어서 빛을 안으로 모아주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광섬유 중에서 석영실이 안에 들어가는 광섬유, 광섬유 관은 그대로고 석영실만 안에 추가로 하나 들어가는 석영실이 하나 들어가서 빛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약간 전기선은 구리선은 두터워야 되고 뭐 이렇게
동축 케이블 같은 이런 거는 신호선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금 동축 케이블보다 낮게 이렇게 두께를 아주 얇게 실처럼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호선은 그걸로도 충분히 신호가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축 케이블의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을 아주 얇게 실처럼 가늘게 뽑아도 신호는 전달된다. 그걸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뭐 전기선 저기 피복처럼 그것이 하셔도 되고 저렇게 부서지지 좀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합성섬유 난로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플라스틱 계통으로 관을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현재보다 이제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신호를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셔서 동축 케이블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호선은 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중간에서 정보가 소실되지 않고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것을 여러 가닥으로 한 케이블 안에 하나의 전선 피복처럼 하나의 케이블 안에 여러 가닥을 넣을 수 있으면 회사로서는 전신주의에다 보통 달잖아요. 근데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이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이제 동축 케이블 지적재산권 특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안 보입니다. 발열,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꺼워야 되고 구리선이 동축 케이블 같은 신호선은 얇을수록 좋다. 그럼 신호가 빠르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구부러지고 이런 것 때문에 관을 그렇게 관으로부터 딱 그것을 그렇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적절한 두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들어서 일부러 신호를 빠르고 속도도 빠르고 이제 정확히 전달이 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에너지가 소실되지 않고 정보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플라스틱 종류의 그 유리석용 코팅,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발색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투명 색깔도 좋고요. 거기다 염료, 플라스틱, 자동차를 이렇게 염색하는데 자동차 도색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 안에도 이렇게 물감이 들어가잖아요. 그 물감에 이 코팅제를 넣으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미술 물감, 그다음에 각종 모든 형태의 오실의 천을 실이나 천을 염색하거나 플라스틱을 염색하거나 플라스틱 도색이죠. 플라스틱을 염색이나 도색 또는 그 자동차 도색에 이 코팅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코팅제를 뭐 철판이나 뭐 철근 이런 게 금속 제품들 만들 때 이런 코팅제를 뭐 기타 다른 코팅제가 됐든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인적으로 부식을 방지하고 오래가게 만든 기술 구조. 또 차후에 그것이 제품이 만들어진 후에 철근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위에다가 더 뿌려도 됩니다.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근 안에 어떤 심지 구조를 철근을 만들 때 그냥 쇠물을 그냥 부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심지 구조를 넣어줘요. 가로세로가 됐든 뭐 회사별로 이렇게 그 심지 구조라는 것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회사별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로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를 넣고 그 위에다 쇠물을 부어서 철근을 만들면 엄청 강해집니다. 엄청 강력한 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듭니다. 일반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검도를 하는데 검도에다가 만들 때도 심지 구조를 먼저 넣어주고 거기다가 가로 세로로 넣어주고 칼을 이렇게 딱 만드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검도에서 일반 주방 강도 되고 모든 칼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제조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철근 같은 데도 보면 대나무 마디 구조, 매듭 구조 있잖아요. 그것을 바깥에 놔주면 철근이 엄청 강력한 철근이 나옵니다.
아연 관관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사용하고 모든 형태의 관관에 이 마디 매듭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게 엄청 강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두께는 어느 정도 하실지 이게 대나무 매듭 아시죠? 마디 구조 두께를 어느 정도 하실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PVC 관이라든지 모든 관의 형태를 만들 때 또는 금속관을 만들 때 이렇게 외부에 근육 잘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렇게 좀 강도를 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나무 마디 구조, 매듭 구조를 쭉 넣어서 강하게 만드는 외부의 충격에 좀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연 강관 같은데 농업용 비닐하우스용으로 만드는데 거기도 역시 대나무 매듭 마듭 구조를 넣어주면 엄청 강하고요. 그 내신 구조를 하나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에 아연 강관을 내신 구조 하나를 원가는 올라가겠지만 하나 넣어주면 더 튼튼한 관이 됩니다. 그 내신 구조는 접합이 서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강합니다. 안쪽과 붙어 있어야지 붙어서 이제 가공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뭐 그건 어떻게 하실지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뭐 그런 형태의 아연 강관도 있을 수 있다. 뭐 다른 강관도 이런 형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분야가 됩니다. 철판 같은 모든 철판이나 금속 제품, 금속판을 만들 때 가로 세로로 일반적으로 가로 세로 정형적인 형태의 심지 구조를 만들어주거나 또는 비정적인 꾸불꾸불한 다양한 형태의 심지 구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 구조를 만들어서 철판을 가공하시고 금속 제품을 가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오목한 볼록볼록 이렇게 보면 뽁뽁이 아시죠? 뽁뽁이 식으로 철판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일반 철판을 만들 때 여러 개를 접합해서 만드는데 일반 철판 하나 만들고 그 안에 뽁뽁이 형식으로 가공된 오목하게 다 동그랗게 들어가 있겠죠. 이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여기다 샘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샘물이 중간에 이제 이게 오목하게 파진 뽁뽁이처럼 파진 철판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걸 이렇게 아래로 샘물이 들어가 위로 샘물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하나의 철판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또는 오목과 볼록 오목한 부분이 따로 있고 볼록한 부분이 따로 있는 철판을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일종의 이게 탄력성을 좋게 하기 만드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목과 볼록이 들어가서 샘물을 아래 위로 부어 가지고 하나의 철판으로 완성하는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성을 일부러 개인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금속을 하나의 어떤 철판으로 하나의 금속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공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겠습니다. 알루미늄이다, 뭐 동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금속을 철이다, 뭐 스테인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금속을 일단 분쇄를 해서 동일한 두께의 가루로 다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 갖고 동일한 비율로 섞어서 회전시켜서 하나의 그 하나로 딱 그 비중이 이렇게 또 서로 이제 완전히 많이 섞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균일하게 프로테이지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게 프로테이지를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그럼 맞습니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그것을 이제 금속판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금속판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MDF나 어떤 MDF 그다음에 석고보드, 그다음 합판 이런 부분들에게 그 에어컨에 살균제로 이렇게 곰팡이 살균제로서는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아예 곰팡이가 잘 쓸자. MDF 보면은 공사 곰팡이가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곰팡이 제재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게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약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기타의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MDF라든지 그다음에 MDF 유사한 종류들, 그다음에 속거보드 또는 이렇게 합판 이런 것들에게 해가지고 방수 구조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또 여기 또 의류 방수제를 섞어가지고 방수제를 만들어주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종이 박스에다가 이런 곰팡이, 실제 에어컨 살균에 쓰는 그런 곰팡이 액상제제를 섞어갖고 과일 같은 거 보관하거나 이렇게 식품 같은 거 보관할 때 곰팡이가 잘 쓸지 않게끔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 모든 종이 박스와 비닐에도 이걸 섞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에도 유리소금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그다음에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있습니다. 이걸 비닐로 이렇게 하면 잘 새지 않습니다. 천을 만들 때도 이렇게 보통 방수천 또는 방수포 또는 뭐 방수 텐트 이럴 때 만들 때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제 또는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 이것을 같이 섞어서 만드시면 방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액상으로 만들어서 추가로 이렇게 방수 능력이 떨어졌을 때 오래 쓰면 떨어지잖아요. 방수 텐트 같은 거, 방수포도 추가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뭐 의류 방수제하고 욕실용 그레이지용 약간 액상화 시켜주는 거예요.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과 같이 결합을 시켜갖고 제품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제 기술 구제다. 지금 현재보다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액상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벽틈 같은 데 이렇게 갈라진 데 크랙이 있는데 이렇게 뿌려놓으면 안에서 굳습니다.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 스노우 체인에 만드는 스노우 체인 스프레이 체인 아시죠? 유용하게 쓰이죠. 거기다 더해서 욕실용 그레이지용을 301을 좀 같이 이렇게 프로테이저를 결합시켜갖고 스노우 체인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스노우 체인, 욕실용 스노우 체인 플러스 스프레이 스노우 체인 플러스 그걸 좀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방수제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죠. 이게 뭐 스프레이 형태가 되고 이렇게 붓의 형태로 발라도 되고 방수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목공본드하고 풀하고 결합한 그런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도배할 때 좋죠. 목공본드 그걸 아예 결합시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목공본드 하고 그다음에 그 도배풀 뭐 밀가루 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다음에 풀은 거기다 더해서 욕실용 그레이지용 그거 실리콘을 같이 섞어서 하거나 기타 실리콘을 섞어가지고 기타 다른 실리콘도 돼요.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에다가 곰팡이를 살균하는 곰팡이 액상제제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만드시면 기타 다른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실리콘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에 실이나 뭐 어떤 천 같은 거 할 때 제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통해서 실을 만들거나 염색을 할 때 이제 그것을 넣으면 엄청 발색이 좋아진다 그랬죠. 미술할 때도 좋고요. 미술할 때도 해보니까 아주 색이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광택이 납니다. 여기다 더해서 기타 또 도금할 때도 이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 이런 코팅제를 넣어서 도금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 잘 안 나서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가 내가 좀 빼먹었나 말할 걸. 이걸 그리고 이제 금속판과 플라스틱판의 결합. 플라스틱판은 합성섬유 나일론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기타 다른 플라스틱 특수 목적이 있으니까요. 플라스틱판과 금속의 결합을 두 가지를 같이 써서 할 수 있습니다. 겉에는 이제 그 금속판이 될 수도 있고요. 안에가 이렇게 플라스틱판이 되어서 비용을 줄이거나
이렇게 무게를 줄이거나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금속판 다시 플라스틱판 금속판 플라스틱판 이런 식으로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해서 그 두께나 강도는 뭐 특수하게 이렇게 플라스틱을 또 강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꾸로 뭐 플라스틱 판이 앞으로 가고 금속판이 들어가고 플라스틱 앞으로 금속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둘의 접합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목적에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라미드 섬유나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뭡니까 스판덱스 이런 형태의 실에도 이렇게 유리 소금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강도도 좋아지고요, 강도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의류 방수에도 넣을 수 있어요. 의류 방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스판덱스 만드시고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라텍스나 모든 고무 제품들 만들 때 라텍스 만들 때도 고무 제품들을 다 유리 소경증,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거나 욕실용 그레이지용 라텍스 같은 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변색 햇빛으로부터의 변색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코팅 구조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한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모든 아크릴 만들 때 유리소금 코팅제, 아크릴 창 같은 거, 아크릴 종류의 유리소금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유리소금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하여튼 이런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같이 써서 하면은 아크릴도 강도가 좋아지고 훨씬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고무 타이어라든지 고무 계통 이런 부분제도 유리소금 코팅, 유리막 세라믹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일단 고무 제품들을 만들거나 욕실용 그레이지용을 써서 같이 이렇게 곰팡이 약생 제조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지용을 만들어야 되고 실리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곰팡이 안 쓰니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고무하고 이제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 같이 결합한 경우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거나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소금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사용하셔가지고 같이 고무 제품을 만드시면 훨씬 더 균열에 있어서도 좋고 외부에 갈라짐, 고무 곁에 갈라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에게 유리소금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또는 의류 방수제를 같이 넣어서 싸게 또는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에도 곰팡이 액상제를 채취해서 곰팡이가 잘 피게 하지 않는 그런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됩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주세요. 신발 부분에 보통 이렇게 안창이 있고 되게 바깥에 이렇게 바닥을 신고 다니는 깔창이 이게 깔창이 아니라 맨 밑바닥에 이것을 두 가지를 접합시키잖아요. 안쪽에 신발 만들고 바깥에 이렇게 바닥을 딛게 한 두 가지를 접합시켜 만드는데 이 접합 부분에서 이렇게 빗물이 들어오면 군화조차도 이렇게 물이 스며들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이런 신발을 만들잖아요. 그럼 막 바깥에 이제 바닥을 짓는 그것과 같이 이제 접합을 시켜서 만드는데 바깥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안쪽에 신발의 바깥에 의류 방수제, 그러면 욕실용 그레이용 실리콘 곰팡이 액상제를 첨가해서 곰팡이 안 나게 한 것 같이 처리하거나 또 유리소금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같이 발라가지고 이것을 이중 방수층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신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군화, 등산화 모든 형태의 신발의 구두, 그다음 여기 일반 운동화도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신발 만들고 바깥에 이렇게 바닥을 우리가 짚고 다니는 그거를 같이 접합시켜 만드는데 그 안쪽에 딱 안과 밖으로 이걸 해준다는 거죠. 안과 밖으로 해서 방수를 만들어 주시는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일반 이렇게
일반 군화 같은 데는 뭐 이렇게 군인 작전할 때 의류 방수제 욕실용 그려주는 실리콘을 딱 안팎으로 발라주고 그러면 이제 물이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등산할 때도 좋고. 그다음에 운동화나 이렇게 구두, 등산화 이렇게 이런 걸 만들 때 신발이 이렇게 있으면 가로 세로 무늬를 만들어서 가로 세로 신발이라고 합시다. 운동화나 등산화, 군화 모든 욕실 뭐 신발입니다. 앞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로 세로의 무늬를 뭐 어떤 형태로 만들든 간에 같이 두 가지를 복합시켜 서로 운동 방향이 틀리죠. 힘의 방향이. 그러므로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이 됩니다. 군화, 등산화, 운동화, 구두, 욕실용 뭐 이렇게 실내화 모든 형태. 그다음에 철판 만들 때 무늬 철판 이렇게 만들 때도 미끄러지지 않는 철판 또는 플라스틱 이렇게 만들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용도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타이어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잘 미끄러지지 않게 스노우 타이어 하든지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 만들기 위해서 가로 세로를 무늬를 넣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셔도 세계수 구조에 나옵니다. 아마 들어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전기장판이나 뭐 이렇게 옥장판이나 장판 깔고 다니시는 카페트 같은 데 그런 데도 이게 가로 세로의 무늬를 넣어서 하면 잘 미끄러지지 않거나 계단 같은 데도 이런 무늬를 인위적으로 넣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구슬 구조도 제 기술 구조도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켜주지 말아주세요.